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정치 신인들도 본선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광양 시모노세 기간 직항로 개설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항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고흥군 운대리 일원이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은 2020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4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는 5월에 열립니다. 영화제와 함께 애완견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전남 동부적 선거구에 정당별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김승남과 김광진 의원을 뺀 현역 의원이 모두 공천된 가운데 정치 신인들도 대거 본선행에 올랐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갑 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이 신정일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송대수, 국민의당의 이용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이광진 후보가 도전장을 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울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성훈 후보와 더민주당 백무연,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의 정의당 황필왕과 민중연합당 김상일, 무소속 정장균 후보가 각축전을 벌입니다. 광양군의 곡성 선거구는 새누리당 이승한 후보와 더민주 우윤근, 국민의당 정윤화 후보가 공천됐으며 민중연합당 유현주, 무소속 장대범, 최유성, 박형무 후보 등이 경합에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국민의당 황주홍 후보가 김승남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갖게 됐으며 새누리당 장귀석과 더민주당 신문식, 민중연합당 위두한 후보가 승부를 펼칩니다. 여야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순천 선거구는 국민의당 구이승, 손은모, 정표수 가운데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영과 더민주 노광규 후보에 여기에 민주당 최용준과 정호균 민중연합당, 무소속 박상욱 후보가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정당별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시군 선관위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들은 이어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국민의당 김승남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3인 경쟁력 조사의 경우 누가 평가하더라도 제대로 경쟁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정한 조사 방식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정확하게 공천하기 위해 1, 2위가 후보 간 결선 적합도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정당별 공천자가 확정된 가운데 후보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드라마 촬영장 주변 송전선로 2.6km와 순천 광양 154kV 남양 휴튼 아파트 구간을 조속히 지중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광규 후보는 두 번의 순천시장 경험을 토대로 순천시와 협력해서 순천만 정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스포츠타운 시설 확충과 생태 환경 관련 7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공천 후유증으로 시끄럽습니다.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최고위원회에서 후보가 교체되기까지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막대기 공천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국민의당사는 오전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후보 측 지지자들은 회의장에 난입하고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투표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아무리 최고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당은 광주 동남갑 경선에 대해서 1차 투표에서 장병환 후보가 공천 자격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인 가산점 논란이 일었던 광주 서구갑은 정용화에서 송기석으로 공천자를 이틀 만에 교체했습니다. 탈락 후보들은 반발했습니다.
서정석 예비후보는 최고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용화 후보는 공천 번복은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광주 정신과 시민 주권을 무시한 호환무치한 행위입니다. 황주홍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공천을 받은 선거구에서도 탈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컷오프된 임내연 의원, 현역 대결에서 패한 김승남 의원을 제외하면 현역들이 모두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뉴 DJ는 누군가라는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인물난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 신인을 공천하면서 충분한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막대기 공천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광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보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민주의 깜깜이 공천과 국민의당의 현역 공천을 두고 참여자치 21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연내 광양 시모노세키 항로를 다시 개통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 상황과 운항 여건은 어떤지, 앞으로의 관건은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를 항로 개설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류비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최근 늘어나는 호남 충청권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길에 적합한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학여행단도 점차 중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하는 추세인데다 백제 문화를 찾는 일본 여행객에도 매력적인 항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5년 전 같은 항로를 운항했던 선사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으로서는 보다 안정적인 대형 업체의 참여를 기다리는 상황. 카페리 업계의 메이저인 한 해운업체도 최근 관심을 보이고 나서 항로 재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언제 유가가 급등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선사가 그게 대응하는 대응력을 가져야 된다. 선사의 초기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전남도가 예산 지원을 결정할지 또 광양시 의회가 동의해줄지가 사업 진행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최소 1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절반씩 부담하게 될 전남도와 광양시에 그 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항로가 장기적으로 가동되기만 하면 지역에 적지 않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선사를 확보해 중단됐던 항로를 다시 뚫을 수 있을지, 선사 측이 초기 부담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운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분청사기 가마터가 남아있는 고흥군 운대리 일원이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고흥군 운대리와 현 청사 일원, 금산면 제1초등학교 폐교 등 3곳 32만 제곱미터를 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한옥 건축 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박물관 등록 등의 특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해당 지역에 모두 641억 원을 투입해 체험공간 조성 사업 등 11개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순천 일원에서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일 동안 순천만 정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0개국 50편의 다양한 장르의 동물 영화가 상영됩니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순천시장배 도그 스포츠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순천시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 위촉식을 갖고 집행위원장 김민기 화인웍스 대표를 포함해 집행위원 18명을 위촉했습니다. 차량 가지신 분들을 정말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문콕입니다. 다른 차량의 문에 찍히기 때문에 이른바 테러라고도 불리는데요. 내 차만큼 이웃의 차도 아껴주면 안 될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 흠집이 없는 차입니다. 불빛을 가까이 비추고 자세히 보면 문짝 여기저기에서 빛이 왜곡됩니다.
차량 주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차량 문에 찍혀 생긴 문콕입니다. 12개의 문콕 중 10개가 다른 차 조수석 문과 맞닿는 운전석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이제 문을 여실 때 조심히 열시거든요. 근데 보조석에 타신 분들은 이제 그냥 내리실 때 그냥 쾅쾅 그냥 내리시니까. 주차장 규격은 25년째 그대로인데 중형 기준 승용차의 폭은 90년대보다 10cm가 커졌습니다. 승하차 시 문을 여는데 56cm가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칼같이 주차해도 차량과 차량 사이 공간은 좁기만 합니다. 그래서 피하기 어려운 문콕. 누구의 소행인지도 모르고 수리를 하기에는 흠집이 크지 않고 하지만 한번 눈에 띄면 계속 신경이 쓰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기분은 좋지 않고 짜증이 나는데 또 이거 가지고 차를 또 고치기도 뭐하고 그냥 보고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타고 있습니다. 차 문에 붙이는 충격 방지용 스펀지는 내 차보다는 다른 차량을 위한 겁니다. 동승자를 먼저 내려주고 주차하면 문콕 생길 일이 줄어듭니다. 경쟁이 심하지만 기둥 옆자리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문콕 위험이 덜합니다. 우선은 내릴 때 좀 우선 조심하는 편이고요. 최대한 기둥 쪽으로 주차를 하는 편입니다. 겉보기에 관리가 안 된 차의 차주는 차량을 애마가 아닌 소모품 정도로 여기기 쉬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다는 차량 바로 옆자리도 지나치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억대의 차량을 타는 연봉 280억 원 사나이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호날두도 차에서 내릴 때 이렇게 내립니다. 문짝을 잡고 몸을 잔뜩 구부린 채.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국 새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여수 여자만이 이르면 오는 10월쯤 수출용 폐류 생산 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여자만의 13,000헥타르에 대한 위생조사 결과 세균과 중금속, 항생제 등의 검출량이 폐류 수출력 지정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 측은 오늘 여수수협에서 워크숍을 열고 위생조사 결과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 의견 수렴과 어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10월쯤엔 여수 여자만을 수출용 폐류 생산 지정 해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청소 행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도시미화과 브랜드 사업의 하나로 이달부터 분기별 매주 토요일과 과 직원 22명이 참여해서 청소 차량을 직접 탑승하고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을 직접 체험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현장 체험에서 공무원들은 청소 차량 노선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청소 사각지대 발굴과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포스코 광양창조경제센터와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포스코 협력업체 등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창조경제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포스코가 투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지역 현안인 여수국가산단로 확장공사와 오동도 여자만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를 찾아 남중권역 재활병원과 국립기상과학관 유치를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순천시 서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등 장비 38대와 소방인력 180여 명이 출동해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으나 플라스틱 등 인화성 폐기물이 계속 타면서 잔불 정리가 계속됐으며 소방서 추산 9,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